이번 시간에는 퓨전이 제공해주는 텍스트 자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하나 배치해주고 얘를 인스펙터를 열고서 크기가 좀 약간 적으니까 크게 좀 키워서 이렇게 맞게끔 해주겠습니다. 이제 위에다가 텍스트가 제공해주는 퓨전이 제공해주는 텍스트 자막을 배치하기 위해서 타이틀에서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배치해줍니다. 둘 다 이미지도 5초 자막도 5초인데 얘들 좀만 좀 길게 해주겠습니다. 중간에 애니메이션을 좀 살펴봐야 할 경우도 있으니까. 텍스트가 흰색입니다. 일단 인스펙터 열린 상태에서 자막을 선택하고 밑에 좀 넓게 보겠습니다. 타이틀과 세팅이 있습니다. 세팅 항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미지라든지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옵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타이틀에 가보면 또 텍스트 레이아웃 이런 여러가지 탭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이러한 텍스트를 좀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 영어뿐만이 아니고 한글 입력해도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텍스트 서체를 잘 보이는 거로 바꿔주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는 nStart라는 요거만 좀 색상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안됩니다. 전체 다 바뀝니다. 서체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따로 선택해야 하고 따로따로 설정이 안됩니다. 사이즈 여기 조절할 수 있고, 요 점을 클릭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앞에 사이즈 이름 더블 클릭해주면 디폴트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라인 스페이싱, 이 줄 간격을 조절한 겁니다. 줄 간격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더블 클릭하고,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디렉션이 중요합니다. 디렉션 지금 가로쓰기입니다. 가로쓰기인데 여기서 horizontal 얘가 가로쓰기이고, vertical 하면 이 세로쓰기입니다. nStart start 이렇게 세로쓰기. 한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로쓰기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이때 쓸 수 있고, 여기서 보통 오토매틱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라이트 온이 애니메이션 만들 때 많이 사용됩니다. 얘가 이렇게 오면은 텍스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용해갖고 텍스트가 하나씩 툭툭툭툭 나타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얘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쪽엔 크게 중요한 옵션들은 없습니다. 크게 중요한 옵션들은 없고, 레이아웃 여기에 또 상당히 중요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타입은 포인트 방식이 있고 패스 방식인데, 이 패스를 선택하면 패스를 따라 흐르는 그런 자막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려면 퓨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퓨전을 다루는 파트에서 패스를 따라 흐르는 자막을 만드는 과정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포인트를 선택하고 이 센터 XY 값을 이용해서 얘들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얘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좌우로, 얘 클릭하고 들어가면 위아래로 이동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센터 Z, 얘는 앞뒤로, 지금 이 3차원 개념입니다. 여기서 X, Y, Z는 3차원 개념으로 이 Z 방향, 앞뒤 방향을 의미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디폴트로 하고, 이 사이즈 이렇게 크게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원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원근감 어느 때,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얘를 클릭해서 잘 안 될 때는 여기 앞에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원래 상태로 하고, 로테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테이션을 Z축으로, Z축보다
Y축? 예, Y축이 좋겠습니다. Y축은 이쪽이 Y축입니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옆으로 축은 X축, Y축은 위아래로 가는 Y축입니다. Z축은 앞뒤로 가는 축. Y축을 회전 중심축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원근감을 좀 주고 싶다. 그때 퍼스펙트 값을 올려준다. 그럼 이렇게 앞뒤 원근감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좀 가까워 보이고 얘가 멀어 보입니다. 이때 퍼스펙티브를 사용할 수 있고, 여기 X축 여기를 다시 여기서부터 X축은 가로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X축으로 회전될 때 여기 X축은 요 가운데입니다. 요 가운데 X축. 만일 얘들을 Y축으로 이렇게 쭉 내렸다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축으로 회전해 주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냐? 여전히 X축은 이 텍스트가 두 라인이 있는데 요 가운데가 됩니다. 요 가운데.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얘를 하나의 막대기처럼 해갖고 이렇게 회전시켜 주는 겁니다. 여기 센터 더블 클릭해서 디폴트하고 Y축으로 회전, Z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그런 회전입니다. 앞뒤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는 여기 한번 레드를 약간 이렇게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미지가 깔렸는데 밑에 영상에 레드키가 이렇게 추가됩니다. 원래 이 알파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 자막의 배경으로 여기서 지정한 색이 깔립니다. 근데 알파를 이렇게 좀 투명하게, 이 빨간색을 약간 투명하게 처리해주니까 이렇게 밑에 색이 약간 빨가스름하게 묻어나는 겁니다. 보면 상당히 예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파 값 때문에 밑에가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얘도 다시 디폴트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저기서 막 변경한 거 초기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여기 클릭해주면 되는데 필자 여기 텍스트 색상을 변경했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혹시 또 모르니까 한번 여기 클릭해서 다시 흰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뭔가 바뀝니다. 컨트롤 Z, 취소가 안되는데 다시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 사이에 다시 필자 텍스트를 입력했고, 색상도 바꿔줬습니다. 레이아웃 살펴봤고, 여기 이쪽에서 텍스트를, 즉 자막을 센터 값을 이용해서 이동시켜 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회전,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트랜스폼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아주 멋진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자막을 만드는 프로그램,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해 보셨다면 자막을 만드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보다도 더 뛰어난 자막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다빈치 리졸브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막강한 자막 제작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간격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글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절됩니다. 옆에 다이아몬드 표식이 있어갖고 얘들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벗은 회전의 중심점이라든지 그런 크기 조절의 중심점이 되는데, 그리고 여기 피벗 X, Y, Z 값 피벗을 조절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고, 캐릭터 말고 이번엔 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간격을 조절합니다. 그럼 워드 단위로
이렇게 워드 하나, 둘, 셋, 넷, 4개 단위로 이렇게 간격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라인. 스페이싱 하면 이렇게 라인 단위로 이렇게 줄 간격이 조절됩니다. 여기 캐릭터라고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으로 가보겠습니다. 로테이션에서 X축을 이렇게 회전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라인들이 X축으로 이렇게 회전됩니다. Y축으로 회전하면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캐릭터니까 글자 하나하나 단위로 회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가 아니고 워드를 해보겠습니다. 워드. 여기서는 별 차이 없고 Y축으로 이렇게 글자 단위로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일 때 보겠습니다. 여기를 라인일 때 X축으로 회전 이렇게 되는데 Y축으로 회전 이렇게 됩니다. 저 Y축으로 회전할 때 회전의 중심점이 요쯤이 됩니다. 요쯤이 되는데 얘를 나는 회전 중심점이 한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피벗 값을 바꿔줍니다. 이 피벗은 회전 또는 크기를 조절할 때 기준점 또는 중심점이 되는 겁니다. 얘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해보면 이제 아까는 여기가 회전의 중심점이었는데 이쪽으로 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피벗 값을 조절하면 회전의 중심점 또는 스케일의 중심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쪽으로 올라가게 할 수도 있고 좌우로 조절, 위아래로 조절입니다.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보고 쉐어 찌그러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찌그러뜨리는 거 Y축으로도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사이즈 크기 조절 이렇게 옆으로 크기 조절 글자마다, 얘는 위아래로 크기 조절. 그 다음에 쉐이딩. 여기서도 또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옵션이 제공됩니다. 이 쉐이딩 탭에서는 여러가지 속성을 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엘러먼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에서는 이러이러한 속성, 또 2를 선택하고 이러이러한 속성, 3을 선택하고 이러이러한 속성, 여러가지 속성을 만들어 갖고 합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번입니다. 넘버 1입니다. 넘버 1에서는 여기 이 색상은 여기 텍스트에서 선택한 색상과 똑같습니다. 쉐이딩은 음영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름 같은 거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일단 한번 어패시티 보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어패시티 조절되고, 여기 이제 컴포지트가 있고 솔리드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요거 먼저 한번 하나, 두 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거에서는 나는 얘 빨간색으로 할래. 네, 여기입니다. 여기 선택하면 이렇게 테두리가 여긴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나 이렇게 빨간색 속이 꽉 찬 텍스트를 할래. 이렇게 하고 다른 건 이제 건들지 않습니다. 다른 건 뭐 해도 되고 나중에 살펴볼 거고, 1번에서 이렇게 만들고 또 새로운 걸 좀 추가해 보고 싶습니다. 2번 선택하니까 밑에 옵션들이 다 안 보입니다. Enabled 사용할래. 2번 사용할 수 있게. 얘는 여기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그럼 테두리만 있는 겁니다. 여기 선택하면 테두리가 없는. 근데 테두리를 뭐로 할 거냐? 나는 빨간색으로 안 하고 얘로 해줄래. 이렇게. 그럼 여기 테두리가 보입니다. 파란색 테두리. 즉 1번에서는 속이 꽉 찬 텍스트에다 속을 빨간색으로 채워줬는데,
2번 엘리먼트에서는 속을 안 채우고 겉에만 다음 같은 색으로 채워줬습니다. 그 결과 1번과 2번 엘리먼트가 서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속이 꽉 찬 색은 빨간색, 테두리는 파란색, 이러한 자막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정도에서 끝이냐? 여기 있는 옵션들도 계속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도 계속 바꿔줘 갖고 결과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옵션들에 대해서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갖고 서로 합성을 해줄 수 있구나. 그거를 이해하시라고 2번을 만들어 준 거고, 2번 선택하고 2번은 안 쓸래. 그럼 enable도 옵션을 꺼주면 테두리가 안 보입니다. 1번 편집하자 하고 1번으로 갑니다. 여기 다른 건 뭐 특별히 볼 것 같고, opacity 여기 블렌딩 방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텍스트를 키워서 보겠습니다. 타입이 솔리드이면 단색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단색으로 채워주는데 난 그라디언트로 채워줄래. 그럼 여기 이 색을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채워준다. 여기 클릭하고 검정색 말고 빨간색, 오케이. 그리고 하얀색 대신 클릭하고 초록색, 이 정도. 오케이. 그럼 초록색과 이렇게 약간 노란색, 주황색이 합쳐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텍스트 색상을 그라디언트나 솔리드 단색 말고 이미지를 채워줄래. 그럼 이미지 선택하고서 이미지를 불러갖고 이미지로 이 내부를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이미지 소스를 툴을 하지 말고 클립으로 선택합니다. 클립 선택하고 여기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이미지를 선택하고서 열기를 해준다. 그러면 지금 텍스트 안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는데 좀 시간이 걸려갖고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매핑의 앵글 같은 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반응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그럼 이미지가 요 텍스트 색상 대신에 텍스트 영역에 이미지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솔리드로 단순화시켜서 가겠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여기 소프트니스에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모션 블러 같은 효과를 좀 흉내내기 위해서도 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막이 위에서 밑으로 쑥 떨어질 때 그때 모션 블러가 생기는 듯한 효과를 일부러 만들어줄 때 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가능한 거 볼 수 있고, 기타 뭐 옵션들이 또 있고, 포지션 변경하는, 이렇게 포지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고 조금 퓨전이 적용해주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리소스를 좀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빨리빨리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는. 그리고 여기서 로테이션, 여기 회전, XY Z축, Y축 한번 회전, 이런 식으로 회전됩니다. Y축으로 이전에 본 거 쉬어 똑같습니다. 사이즈 조절한 거 앞에서 본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쪽에 와서는 여기서 특별히 뭐 이렇게 조절할 건 없습니다. 크게 조절할 건 없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모션 블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모션 블러 효과 줄 수 있는데, 이 모션 블러 효과 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인데, 예, 좀 크기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너무 큰 것 같은데, 예, 위에 건 치우고 엔스타트만 넣게 하겠습니다. 엔스타트만 하고 서체도 조금 좀 굵게 줘야겠습니다. 가늘면은 좀 잘 티가 안 나니까 또 굵은 걸 찾으면 또 예, 이 정도? 이거 예. 예, 글씨가 잘 보입니다. 이제 굵어갖고 글씨 크게 조절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막에 모션 블러 효과를 넣는다는 거는 자막이 이동할 때 어떤 잔상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틀 말고 세팅으로 가보면 이쪽에서 포지션을 변경해 갖고 모션 블러를 체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포지션을 변경해 갖고 얘들 자막이 옮겨지도록 한 다음에 이 타이틀에서 세팅을 써갖고 여기 체크하면 모션 블러 효과가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션 블러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션 블러 효과가 먹게 하려면 여기 체크한 상태에서 이 레이아웃에서 이 센터 XY 값을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센터 XY 값을 해갖고 얘들을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얘를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얘가 한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오른쪽 방 화살표기를 하나 둘 스냅을 좀 꺼져 옮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프레임만 옮겨주겠습니다. 여기서 얘를 위치를 Y축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주겠습니다. 좀 상당히 좀 반응이 늦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늦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션 블러를 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가 모션 블러가 먹었기 때문에 한 프레임 오른쪽으로 그럼 내려옵니다. 이렇게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타이틀에서 세팅이 위에 세팅하고 이 타이틀을 선택하는 이 세팅을 선택했을 때하고 나타나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모션 블러 체크가 안 했으면은 이렇게 똑바로 보입니다. 선명하게. 근데 모션 블러 효과를 줘야겠다 이렇게 체크하면 이제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 모션 블러 체크하고 모션 블러의 퀄리티라든지 셔터 앵글 값 같은 것을 조절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션 블러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때 자막이 무조건 움직여야지. 움직이지 않으면 모션 블러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움직일 때 주는 것이 모션 블러 효과인데, 움직임 동작을 줄 때 이쪽으로 와서 센터 XY 값 얘를 이용해서 줘야지 정상적으로 모션 블러가 작동되고, 이쪽으로 와갖고 포지션 XY 값을 조절했을 때는 얘들 작동되지 않습니다. 한번 그래도 또 모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갖고 얘가 포지션 여기 키프레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와서는 좀 이렇게 밑으로 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막이 움직입니다. 이제 타이틀로 가갖고 세팅으로 가갖고 모션 블러 체크되어 있는데 모션 블러 작동 안됩니다. 스페이스바 작동 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모션 블러 효과가 정상적으로 먹히도록 하려면
이 타이틀에 이 레이아웃으로 가갖고 여기서 센터 XY 값을 이용해서 자막이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야만이 모션 블러가 적용된다는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